네, 오늘은 이제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 3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3장 제목이 그 포멀리즘이라고 이제 수식화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전에 배웠던 1장하고 2장에 배웠던 내용과 정말 다른 내용을 배운다기보다는 1장하고 2장의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추상적인 벡터 같은 걸로 어떻게 기술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단원입니다. 먼저 그 3장은 크게 이제 배워야 될 내용들이 이제 뭐 힐버트 공간, 그 다음에 observables에서 관측량이라고 하거나 혹은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헐미션 오퍼레이터의 고유 함수, 그래서 eigen functions of Hermitian operator라고 하는 내용들 있고, 그 다음에 일반화된 통계적인 해석, 그래서 generalized statistical interpretation, 그래서 일반화된 통계적인 해석, 그 다음에 이 장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uncertainty principle을 항상 그냥 적용만 해왔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실제 유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실제 본격적으로 그 장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장, 2장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퀀텀 미케닉스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통 이제 무한 우물이에요. 폭이 L인 무한 우물에 갇혀 있는 입자의 에너지 고유 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그 에너지 고유 함수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밸리 이퀘이션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H 사인은 E 사인. 그다음 이거를 풀면 우리가 에너지 고유 함수는 사인. 그래서 루트 L분의 2의 사인 L분의 N 파이 X. 이게 규격화된 고유 함수죠. 규격화된 고유 함수는 그렇게 되고 그 에너지 고유값, 에너지 아이겐 밸류는 뭐 2ml 제곱에 n 제곱 파이 제곱 h 바이 제곱 이런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고유 함수라고 에너지 고유 함수를 아이겐 펑션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수직 규격화 조건, 올소노멜러티 그래서 올소노멀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m하고 n이라고 하는 퀀텀 넘버가 같으면 1, 그다음에 m하고 n이 퀀텀 넘버가 서로 다르면 0이라고 하는 우리가 크로네커 델타가 그런 의미로 했죠. m하고 n이 같으면 1, m하고 n이 다르면 0. 그래서 서로 퀀텀 넘버가 다르면 0이 수직이고 퀀텀 넘버 같으면 규격화돼 있다라고 하는 게 올소노멀 컨디션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 사인 함수를 갖다가 여기다가 뭐 사인 1의 제곱은 1이 나와야 되고 0에서 L까지 적분할 때 그다음 사인 1 스타 사인 2를 해주면 0이 돼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함수를 굳이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서 이런 수직 규격화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걸 뭐 굳이 보일 필요 있냐? 만약에 뭐 이런 수직 규격화 조건만 우리가 따진다면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편리하게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좀 도입을 해주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싸이1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컬럼 벡터인데 첫 번째 성분이 1, 나머지는 다 0인 놈이고 싸이2는 두 번째 성분이 1, 나머지는 다 0인 놈. 싸이3는 001, 뭐 0000. 세 번째 성분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해주면 이러한 수직 규격화 조건을 다 만족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고려하는 스테이트가 세 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3 스테이트만 우리가 고려를 해주면 싸이1, 싸이2, 싸이3.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개, 전체 스페이스에 우리가 세 개의 스테이트만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냥 싸이1은 뭐 100, 싸이2는 뭐 010, 그 다음에 싸이3는 00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의 컬럼 벡터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요 놈들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 하면, 이렇게 수직 규격화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예를 들면, 함수로 따지면 싸이1 스타 싸이1을 해주면 이게 1이 되는 거죠. 요 놈을 n이 1인 경우에 파동함수를 절대값에 제곱을 해줘가지고 0에서 L까지 다 적분해주면 1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그 벡터로 이걸 나타내주면 싸이1 스타 싸이1에 해당되는 거는 요것도 보고 싶다. 싸이1하고 싸이3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스테이트하고 3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는 서로 그 퀀텀 넘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기 수직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 같은 놈은 규격화가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굳이 함수를 도입해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추상적인 벡터로 내가 도입을 해주면
psi1 스타 psi1은 어떻게 되죠? 이걸 갖다가 그냥 스칼라량을 만들어주면 돼. 컬럼 벡터를 스칼라로 만들어주는 거는 이게 행열이니까 이 열 벡터하고 행 벡터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는 기호로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나중에 브라켓이라고 그러는데 psi1하고 psi1을 그 스칼라 곱을 만들어주는 건데 스칼라 곱은 열 벡터를 행으로 그러니까 하나 왼쪽은 열 벡터 이게 행 벡터죠. 그다음 오른쪽은 열 벡터로 나타내주면 이게 1행 3열 곱하기 3행 1열이니까는 값은 스칼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하고 100의 행 벡터하고 100의 열 벡터를 해주면 얘가 이제 각각의 성분은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0 하면 1이 되는. 그래서 딱 이제 저기 노멀라이제이션을 만족을 하잖아요. 규격화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반면에 그 퀀텀 넘버가 다른 놈 1하고 3을 내적을 해주면 1과 3을 내적을 해주면 100하고 001을 곱해주는 거니까 1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1은 0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모르더라도 이런 그냥 벡터를 이렇게 우리가 좀 추상화시켜서 나타내주면 이런 수직 규격화 조건을 다 만족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구한 psi1, psi2, psi3는 우리가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고전역학에서의 어떤 3차원 공간에서 단위 벡터 역할을 해주고 있어. psi1은 뭐 x축의 단위 벡터. 그 다음에 psi2는 뭐 y축의 단위 벡터. 그 다음에 psi3는 z축의 단위 벡터. 각각의 단위 벡터는 특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i.j는 0, 뭐 i.hat은 1. 이렇게 단위 벡터는 같은 놈끼리는 내적을 해주면 1이 되고 서로 다른 놈끼리는 수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에너지 고유값 방정식을 풀 때 이 고유함수의 규격화된 고유함수, normalized energy eigen function은 뭐냐면 이렇게 어떠한 공간에서의 단위 벡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단위 벡터. 그래서 우리가 아이겐 펑션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냥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단위 벡터를 찾아주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 함수는 뭐라고 얘기했죠? 고유 함수는 단위 벡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이제 좀 꺽쇠 뭐 이렇게 옆에서 이제 이 꺽쇠 기능처럼 이제 기호를 나타냈는데 요건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고유 함수는 단위 벡터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걸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단위 벡터를 다 찾아주면 가장 제너럴한 벡터는 뭐냐면 그러한 단위 벡터들의 중첩으로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보통 퀀텀 미케닉스에서 어떤 에너지 아이겐 펑션을 찾아주면 일반적인 제너럴 스테이트는 이런 에너지 아이겐 펑션의 선형조합, 중첩된 상태로 나타내준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준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벡터의 개념으로 나타내주면 단위 벡터를 다 찾아주면 가장 일반적인 스테이트는 그놈들의 선형조합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놈들은 이제 sum over n, c1, psi1 더하기 c2, psi2 더하기 뭐 이게 3차원 공간의 경우는 c3, psi3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단위 벡터들의 중첩된 상태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장 제너럴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중첩된 상태를 내가 이제 이러한 추상적인 벡터로 나타내주면 psi라고 하는 건 어떻게 c1, psi1 더하기 c2, psi2 더하기 c3, psi3 이렇게 그냥 쭉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c1, psi1은 이거 c2, psi2, psi2는 이놈 psi3는 세 번째 컬럼, 세 번째 성분이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놈. 그러니까 얘는 뭐냐 하면 c1에 c1 곱하기 100 컬럼 벡터 더하기 c2 0100 컬럼 벡터 더하기 c3에 001 뭐 0000 컬럼 벡터 다 더해주면 얘가 c1, c2, c3 따따따 c4, c5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중첩된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고유 함수가 중첩된 상태.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고유 함수가 중첩된 상태는 이러한 그 벡터, 컬럼 벡터로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중첩된 상태 해밀토니안을 액팅을 시켜주면 H 사인은 중첩된 상태 해밀토니안 액팅 시켜주면 H 사인은 CN의 H 햇의 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밀토니안이 이 에너지 보유 함수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뭐 C1 H psi1은 E1 psi1이니까 E1 C1 psi1 더하기 E2 C2 psi2 더하기 E3 C3 psi3 뭐 이런 식으로 쭉 익스팬드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익스팬드가 되는 거니까 이 중첩된 어떤 상태, 고유 함수가 중첩된 상태는 더 이상 해밀토니안의 에너지 고유 함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 중첩된 상태로 있으니까 이러한 빅 사이, 큰 사이, 중첩된 사이는 해밀토니안의 에너지 고유 함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제 벡터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E1, C1의 100 더하기 뭐 E2, C2의 010 더하기 E3, C3의 001 뭐 이런 식으로 다 더해주면 되죠. 요거를 다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는 에너지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행렬을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C1, C2, C3 이렇게 하나는 얘네들이 컬럼 벡터 이렇게 주어주면 요 놈을 요 놈을 나눠주면 얘가 아래에 있는 식이 위에 있는 식처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H psi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해주면 중첩된 상태 해밀토니안을 걸어주면 어떠한 스테이트는 이렇게 컬럼 벡터로 이렇게 스테이트는 다 컬럼 벡터로 나타내 주는데 이 해밀토니안은 보면 해밀토니안은 뭐로 나타내죠? 컬럼 벡터로 나타내줬나요? 아니죠. 행렬로 나타내죠. 매트릭스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유 함수 아이겐 펑션은 컬럼 벡터로 나타내주고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는 그 컬럼 벡터가 아니고 이렇게 매트릭스 n by n 매트릭스로 이렇게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는 컬럼 벡터로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해밀토니안과 같은 연산자는 행렬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벡터를 잘 이해해주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계산할 때 굉장히 유익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그 행렬 역학이라고 하는 게 슈레딩거 방정식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덜 대중적이지만 굉장한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렬 역학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제 하이젠베르크인데 불합정성 원리를 만든 하이젠베르크가 행렬 역학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슈레딩거의 파동 역학에 좀 덜 대중적인 인기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주로 이제 슈레딩거의 파동 역학을 배우는 거고 행렬 역학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좀 처음 배우는 이제 힐버트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힐버트 공간은 우리가 보통 파동 함수는 힐버트 공간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이 존재하는 공간을 우리가 힐버트라고 하는 수학자 이름을 따서 힐버트 스페이스다, 힐버트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퀀텀 미케닉스에서의 파동 함수는 힐버트 공간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우리가 이제 영어로 썼지만 퀀텀 티어리 양자 이론은 파동 함수, 싸이라고 하는 파동 함수하고 뭐 운동량 연산자, 해밀토니안과 같은 어떤 오퍼레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게 퀀텀 티어리예요. 양자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 함수하고 오퍼레이터에 기반하는 학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동 함수를 알면 그 개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게 파동 함수예요. 그래서 파동 함수는 state of a system, 개의 상태를 나타내준다고 얘기를 하고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오퍼레이터는 우리가 여러분도 어떤 시스템의 운동량을 알고 싶습니까? 운동량을 알고 싶으면은 그 운동량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를 그 시스템에 액팅 시켜줘가지고 그 운동량을 계산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 그 시스템의 에너지를 알고 싶어요. 에너지를 알고 싶으면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에너지 오퍼레이터인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그 파동함수에 액팅을 시켜주면 그 시스템의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관측량 혹은 물리량이라고 하는 게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의 상태라고 하는 거를 조금 전에 맛보기로 보여드렸는데 맛보기로 보여준 게 뭐냐면 파동함수라고 하는 구체적인 함수를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조금 전에 추상적인 벡터로 우리가 개의 상태를 나타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가 추상적인 벡터로 나타내줬고 아까 물리량을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뭘로 나타내줬었죠? 우리가 개의 상태를 컬럼 벡터라고 하는 추상적인 벡터로 나타내주면 오퍼레이터는 매트릭스, 행렬로 나타내줄 수가 있고 그 행렬은 뭐냐 하면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거에 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행렬로 나타내줄 수 있는데 그 행렬이 linear transformation, 선형 변환이라는 거에 하나의 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의 상태, state of a system, 개의 상태는 추상적인 벡터로, 물리량은 선형 변환으로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벡터하고 선형 변환을 다루는 수학이 있어요. 그러한 수학을 우리가 linear algebra, 그래서 선형 대수라고 합니다. 수학과에 가면 이제 선형 대수라는 거를 배우는데 그 선형 대수는 여러 bunch of abstract vector, 추상적인 벡터하고 linear transformation, 선형 변환이라는 거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퀀텀 우리 이제 그런 선형 변화, 선형 대수라고 하는 linear algebra는 선형 대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 역학에서 배운 물리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벡터를 좀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냥 보통의 벡터 해석을 벡터 어널리시스를 좀 더 제너럴라이즈 시켜준 게 선형 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벡터에서는 우리가 스칼라를 배우는데 스칼라량 1, 2, 3, 4, 5 그런 스칼라량이 보통은 다 실수값을 다루죠. 허수값을 다루지는 않는데 우리가 그 선형 대수에서는 리얼 스칼라, 실수의 스칼라량을 대신에 복소수, 컴플렉스가 복소수라고 얘기합니다. 복소수, 실수부도 있고 허수부도 있는 그럼 복소수의 스칼라량으로 확장시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의 공간은 3차원 공간밖에 없잖아요. X, Y, G 3차원 공간에서 항상 벡터량을 다루는데 그 퀀텀 티어리 우리가 선형 대수는 뭐냐면 그 공간이 무한 차원이야. 우리가 무한 차원의 공간을 다룹니다. 우리가 무한우물에 갇혀 있는 입자의 에너지 고유 함수를 구하면 n이 1에서부터 3까지만 갑니까?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죠. 그 무한개의 단위 벡터를 만들 수가 있죠. 그 무한개의 단위 벡터를 만든다는 게 스페이스 자체가 무한 차원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러한 무한 차원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라고 하는 학문을 도입해서 우리가 양자 이론을 좀 기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맛보기로 나타내졌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무한 차원이지만 그걸 이제 n개의 스페이스, n차원 공간에서의 우리가 추상적인 벡터를 우리가 다룬다라고 하면 그 추상적인 벡터는 보통 이렇게 이러한 꺽쇠,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 꺽쇠가 되어 있는 스테이트, 그걸 내가 알파라고 하는 스테이트인데 이놈을 컬럼 벡터로 나타내주면 뭐 A로 쓰고 각각의 성분을 뭐 A1, A2 따따따 해서 AN까지 n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n개의 성분을 갖는 컬럼 벡터로 나타내주고 그곳에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를 만들어주는 스테이트를 우리가 그 아까 뭐 사이 했을 때 그 사이 스타에 해당되는 걸 이러한 기호를 쓴다고 했죠. 이러한 기호로 쓰고 그놈을 이렇게 행 벡터로 나타내 주는데 열 벡터가 주어지면 이렇게 주어지는 행 벡터는 행하고 열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성분을 아까 컴플렉스 스칼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켤레복소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기호를 쓰는 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기호를 쓰는 걸 우리가 영어로 이제 우리가 브라라고 읽어, 브라라고 읽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호를 쓴, 지금 이렇게 행 벡터를 나타내주는 거를 캣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행이죠. 행 벡터를 나타내주는 걸 브라라고 읽고, 그 다음 열 벡터를 나타내주는 걸 캣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브라켓, 이렇게 읽어, 브라켓. 그래서 항상 캣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계속 내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캣이 주어지면, 그 캣에 해당되는 브라 스테이트는 행하고 열을 바꿔주고, 그 엘리먼트, 각각의 요소들은 켤레복소수를 취해주면 그게 이제 우리가 브라 스테이트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라켓은 뭐냐면 브라켓은 우리가 벡터의 스칼라 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인너 프로덕트, 내적이라고 해요. 인너 프로덕트를 내적이라고 합니다. 내적을 인너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두 벡터를 연산을 시켜가지고 스칼라를 만들어주는 작업이야. 그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브라켓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벡터를 연산시켜서 스칼라 프로덕트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함수의 웨이브 펑션의 개념으로는 이 내적 인너 프로덕트는 뭐냐면 사이 스타 사이, 사이 스타 사이를 적분하는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의 인너 프로덕트는 알파의 이게 행벡터하고 베타의 열벡터를 내적을 시켜주면 A1 스타 B1 더하기 A2 스타 B2 더하기 따따따 N 스타 Bn 이런 식으로 스칼라량을 만들어주는 작업이다 라는 걸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스테이트를 컬럼 벡터, 추상적인 벡터로 나타내주면 오퍼레이터는 행렬로 나타내준다고 했죠. 그 행렬의 포괄적인 개념이 선형 변환이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하고 얘기를 했고,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t라고 하는 선형 변환이 있어요. 그 t라고 하는 선형 변환은 어떤 알파라고 하는 벡터를 어떤 선형 변환을 오퍼레이터를 취해줬더니 그게 베타로 가더라. 예를 들면 x축에 있는 단위 벡터를 회전을 시켜가지고 y축으로 보내주는 것도 일종의 선형 변환, 로테이션 오퍼레이터. 우리가 역학에서도 회전 행렬을 배웠잖아요. 그게 다 선형 변환이야. x축에 있는 놈을 y축으로 돌려주는 그러한 그 행렬을 갖다가 우리가 그게 이제 일종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 벡터를 다른 벡터로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그 각각의 벡터는 이렇게 컬럼 벡터로 나타내주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항상 이렇게 매트릭스로, 그래서 A1, A2, AN이라고 하는 컬럼 벡터를 어떤 매트릭스의 성분을 우리는 지금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일행 1열의 성분을 T11, 일행 2열의 성분을 T12, n행 n열의 성분을 TNN, n행 2열의 성분을 TN2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열을 해주면 이러한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벡터를 우리가 창출해낼 수가 있다,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렇게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시켜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변환이 다 리니어 선형 변환이 아니고 어떤 변환은 비선형 변환이에요. 선형 변환의 조건이 있는데 linear transformation은 must satisfy the following linear condition. 선형 변환이 만족해줘야 되는 선형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주는 연산자만이, 오퍼레이터만이 linear transforma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 예를 들면 어떠한 벡터 A 알파라고 하는 벡터하고 베타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중첩된 상태가 있습니다. 이때 A하고 B는 그냥 어떤 그냥 컨스탄트여서 A 알파 더하기 B 베타라고 하는 중첩된 상태에 어떤 T라고 하는 변환을 시켰더니 그 T라고 하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A는 건너뛰고 T에 걸리고 그 다음에 베타 A의 T hat 알파 더하기 B의 T hat 베타 요런 식의 그 조건, 요런 식의 그 등가성을 그 좌변하고 우변이 이렇게 같게끔 만들어주는, 좌변하고 우변이 같게끔 만들어주는 요 T hat만이 선형 조건, 선형 변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좌변하고 우변이 같지 않으면 그러한 변환을 트랜스포메이션은 선형 변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선형 변환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그렇게 당연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오퍼레이터 하나의 example이 T-hat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그 오퍼레이터는 미분 연산자야. 이 T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F라고 하는 어떤 펑션에 걸리면 이 T-hat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는 변화는 F를 X에 대해서 미분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때 T가 선형 변환이냐, is T linear transformations? 이게 그 T가 선형 변환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좌변하고 우변을 각각 따로따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펑션이 중첩된 상태, F라고 하는 펑션하고 G라고 X의 함수로 주어지는 F하고 G가 있는데 그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있어. 그래서 A하고 B는 컨스탄트고 그게 중첩된 상태에 T-hat을 걸어주면 이 T-hat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해줘라 이런 얘기죠. 이 T라고 하는 함수를
요 중첩된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해줘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a는 컨스탄트고 b도 컨스탄트니까 얘는 뭐와 같으냐면 a의 df dx 더하기 b의 dg dx. 그게 결국은 우변하고 같은 거예요. 우변은 a의 tf 더하기 b의 tg는 뭐죠? a의 a times df dg dx 더하기 b times dg dx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어때요? 결과가 서로 같죠? 서로 같으니까 t라고 하는 linear transformation 어떠한 함수를 다른 놈으로 바꿔줄 때 새로운 놈으로 바꿔줄 때 이 t 해시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는 선형 변환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같기 때문에 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형 변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세타 햇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세타 햇은 이런 f에 걸어주면 t 햇하고 같은 듯 하면서 달라. 세타 햇이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은 f라는 펑션에 액팅 걸어주면 f를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c를 컨스탄트라고 하는 양을 더해줘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한 연산이 있어. 그러한 연산이 하면 세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럼 세타 햇이라고 하는 게 선형 변환인가요? 한번 볼까요? 그럼 좌변하고 우변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AF 더하기 BG에 세타 햇을 걸어주면 얘는 어떻게 연산하라는 얘기죠? 이 함수 전체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C를 더해줘라. 그런 명령어죠. 그러니까 DDX AF 더하기 BG 더하기 C라고 하는 컨스탄트 이런 얘기야. 그럼 얘는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A의 df dx 더하기 b dg dx 더하기 c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죠. 근데 우변은 어떻게 하는 얘기지? a의 세타의 f 더하기 b의 세타의 g를 계산해주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얘기죠? a times df dx 더하기 c 그런 명령어죠. 세타 햇이 f에 걸어주면 f를 미분해주고 c를 더해줘라 이런 얘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세타 햇의 g는 b times 얘는 g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c를 더해줘라 그런 명령이죠. 얘를 다 풀어주면 어떻게 돼? a times df dx 더하기 b times dg dx 더하기 a 더하기 b times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이 두 개가 같습니까? a, b, c가 다 0이 아니면 두 식은 같지 않죠. 이 두 식이 같지 않기 때문에 세타에서는 it's not a linear transformation.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는 선형 변환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오퍼레이터가 선형 변환이냐, linear transformation이라고 항상 물어보면 그러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지를 항상 직접 판별을 해서 그놈이 선형 변환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방법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오퍼레이터가 주어져도 여러분들이 그게 선형 변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지금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두 개의 펑션의 inner product, 아까 이제 영어로는 inner product. 그 다음에 이게 inner product가 스칼라 곱의 개념이라고 했죠. 내적, inner product를 내적이라고 해요. 내적. 그러니까 곱하기 하는 것부터 적. 그래서 내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적이라고 얘기하고 스칼라 프로덕트하고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어떠한 f하고 g의 내적을 우리가 브라켓, f하고 g의 브라켓으로 표시했고 fg의 브라켓의 의미는 뭐냐면 펑셔널 함수의 개념에서는 f 스타, 브라 스테이트는 그 켤레 복소수 하고 cat은 그냥 펑션. 그래서 f 스타 g를 그냥 적분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적 그 f 브라켓의 의미는 어떤 펑션으로 환산을 해주면 펑션이 주어지면 그 펑션은 f 스타 g를 x에 대해서 어떤 주어진 구간만큼 적분을 해라. 이게 이제 인너 프로덕트의 개념입니다. 추상적인 벡터로. 그리고 이 내적은 벡터라고 하는 거는 it satisfies 슈바르츠 inequality. 슈바르츠 inequality 하면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각각의 그 펑션은 슈바르츠 부등식, 내적은 슈바르츠 부등식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FG의 inner product의 절대값의 제곱은 F의 F 그 자신의 inner product 곱하기 G 자신의 inner product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근데 슈바르츠 부등식은 내가 이제 증명 없이 그냥 말로만 할게. 보통 이 슈바르츠 부등식은 벡터, 그냥 일반적인 벡터의 부등식이 바로 슈바르츠 부등식을 만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고전역학에서의 리얼 벡터 A라고 하는 벡터하고 B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 두 벡터가 서로 세타만큼 벌어져 있는데 두 벡터의 내적을 하면 그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A.B는 AB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지죠. 그 A라고 하는 게 뭐냐면 A.A의 크기야. 그다음에 B.B라고 하는 건 B.B의 B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거고. 그래서 A.B는 AB 코사인 세타고 요 놈을 절대값의 제곱을 해주면 A.B의 제곱을 해주면 얘는 A제곱 더 A제곱 곱하기 B제곱보다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A.B의 제곱은 A제곱 곱하기 B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는 이놈은 A.B의 제곱은 A제곱 곱하기 B제곱보다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언제 같으냐 하면 A하고 B가 세타가 0이거나 아니면 180도이거나 나란할 때 A하고 B가 평행하거나 반평행할 때만 같고 A하고 B가 다를 때는 그 서로 앵글이 존재할 때는 항상 그 크기에 보다는 작아요. 그게 바로 슈바르츠 부등식이 바로 그걸 나타내죠. F하고 F의 인너 프로덕트는 바로 F의 제곱에 해당되는 거고 G 브라켓 G하고 G의 브라켓은 B의 제곱에 해당되는 거고 FG의 브라켓은 A.B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값을 써준 이유는 뭐냐면 요 놈이 복소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벡터는 복소수 아니고 리얼이잖아요. 실수잖아요. 근데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항상 스테이트 자체가 복소수기 때문에 그거를 인너 프로덕트 그 스칼라 곱을 해주면 복소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실수화 시켜주려면 절대값의 제곱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복소수하고 자기 자신의 복소수를 취해주면 항상 실수가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인너 프로덕트 시켜주면 그 자체가 이제 실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우리가 그 절대값을 넣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FG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GF의 브라켓을 표시해주면 얘는 GF는 어떻게 계산하고 G의 켤레 복소수 G 스타 곱하기 F를 X에 대해서 적분해줘라 이런 명령어죠. 그래서 GF는 F하고 G만 바꿔주면 돼. 근데 어떠한 두 함수의 켤레 복소수 G 스타 F는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G 스타 F는 F 스타 G의 전체 켤레 복소수를 취해주면 F 스타의 또 스타를 취해주면 F로 가고 G의 켤레 복소수를 취해주면 G 스타로 가니까 이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은 같죠? 근데 이 두 번째 식하고 이 두 번째 식은 뭐예요? 두 번째 식은 뭐냐 하면 F 스타 G는 뭐냐 하면 F하고 FG의 브라켓입니다. FG의 브라켓에 요 켤레 복소수를 또 취해준 거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GF는 순서를 바꿔주면 FG로 바꿔주면 반드시 켤레 복소수를 이렇게 취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기도 켤레 복소수를 전체 바깥에다가 취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FG는 항상 GF는 FG의 켤레 복소수 혹은 FG는 GF 스타하고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벡터 연산입니다. 추상적인 브라켓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순서를 바꿔주면 그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켤레 복소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장에서 무지무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GF는 순서를 바꿔주면 FG 스타하고 같고 FG는 GF 스타하고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FF는 F하고 F의 켤레 복소수는 항상 실수가 되니까 요 놈은 늘 실수야. 복소수가 아니라. 그리고 그 실수의 절대값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this is not negative는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놈은 뭐냐면 규격화가 되는 거예요. 이놈을 1로 놓으면 그게 normalization 컨디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F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수직 규격화 조건 also normality, also normal 컨디션은 뭐냐면 FM이 N이라고 하는 놈하고 M이라고 하는 놈을 브라켓을 취해주면 M하고 N이 같으면 1, 그 다음에 M하고 N이 다르면 0. 그게 우리가 수직 규격화 조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FM하고 FN의 브라켓은 델타 MN, 크로네커 델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겐 펑션, 에너지 아이겐 펑션, 어떠한 시스템의 어떠한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을 찾으면 그놈들의 중첩된 상태가 일반적인 상태는 그런 모든 중첩된 그 아이겐 펑션의 단위 벡터의 중첩된 상태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거를 갖다 우리가 완전성이다, completeness relation, 완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 of x는 고유 함수들의 아이겐 펑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코에피션트 개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개수는 왼쪽에 양변의 브라 스테이트, FM이라고 하는 브라 스테이트를 내적을 시켜주면 FMF는 CN의 FM, FN 이렇게 되죠. 근데 FM하고 FN은 뭐죠? 이렇게 M하고 N이 같으면 1, 다르면 0, 크로네커 델타. 얘는 CN의 델타 MN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CN의 델타 MN. 이거는 뭐죠? CN에 대해서 C1, C2, C3, N 모든 놈을 다 이제 썸메이션을 해주는데 그걸 다 해줘봐야 N이 M하고 같을 때만 살아남잖아.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그 중에 이 시리즈를 다 해줘봐야 N이 M일 때만 살아남으니까 이 결과는 뭐가 되는 거죠? 이 전체 결과는 CM 이렇게 내죠. CM. M만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걸 계산해주면 그 N번째 스테이트 혹은 N번째 스테이트의 개수를 알고 싶으면 왼쪽에 N번째 스테이트의 아이겐 펑션을 인너 프로덕트를 시켜주면 돼. 이 스테이트에 N번째 스테이트의 아이겐 펑션을 인너 프로덕트 내적을 시켜주면 N번째 스테이트를 픽업할 수가 있어요. N번째 스테이트를 알고 싶으면 N 대신에 M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M은 뭐냐면 그건 이제 다 더미 베어리어블이라고 해가지고 M을 넣나 N을 넣나 다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물리량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주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